선생님, 저 술 마셨는데 어떡해요? 뭐 지난주 회식이었는데 어떡해요? 지워야 되나? 술 마셨는데 임신이 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오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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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주씨.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호랭이가 뭘 들고 있죠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거 져주시려고 지금. 오늘 소품으로 와인을 준비한 이유는 임신해서 병원에 왔는데 선생님, 저 술 마셨는데 어떡해요? 뭐 지난주 회식이었는데 어떡해요?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술을 마셨다. 아 맞아요. 저 오늘 샵에 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술이 뭐 일상이니까. 네, 맞아요. 뭐 나이든 저도 술이 일상이니까. 그래서 술 마셨는데 임신이 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오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 맞아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임신을 했는데 딱 술을 마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지워야 되나? 맞아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네, 하시죠. 정말 진지하게. 근데 보통 이제 임신을 해서 아는 경우는 이제 생리 예정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신 뭐 5주, 6주 정도 되면 사실상 아기 심장이랑 아기 척추가 다 생겨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손상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때 알고 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임신 기간 내내 계속 과음, 폭음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안 좋겠죠. 이 도수에 상관없이 아이한테 치명적인가요? 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임신에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뭐가 100% 안 된다. 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라는 말을 의사들이 잘 안 해요. 뭐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99%. 99%면은 100% 아니네요. 그러면 의학에서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지를 남겨놓거든요. 근데 좀 자신 있게 절대로 임신 중에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기는 해요. 엄마가 이제 술을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 생기는 그 질환이 이제 태아한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후군은 뭐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고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형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도 또 특징적으로 머리 작고 뇌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환증이라고 해가지고 안구 자체가 작고 코도 내려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 있는 데도 좁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안면 기형이 나타나고요. 심장 기형, 척추 기형, 뭐 손해증 같은 뇌 기형 뭐 그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성장하는데 애가 되게 집중을 못하고 뭐 ADHD라고 해가지고서는 게 그런 것처럼 애가 집중을 못하고 짜증도 잘 내고 이게 뭐 조금 나타나는 친구도 있겠고 뭐 많이 나타나는 아이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임신 기간 내내 먹었을 때는 확실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어느 정도 마시면 이상 마시면 안 된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프랑스 여자들이 임신해도 와인을 마시는데요. 맞아. 그런 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와인 한 잔이 와인 한 잔은 뭐 괜찮지 않아요? 뭐 독일에서는 독일은 물이 안 좋아서 애들도 맥주를 마시는데 뭐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부터는 안전하다. 어느 정도부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사실 그런 거를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폭음, 빈쥐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술을 마셨을 때도 그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씩 이제 반주처럼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부터 안전하다 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임신을 뭐 준비하고 있으면 그 전부터 끊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임신을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중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원장님 있잖아요. 임신을 하기 전에 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남편분의 경우도
금주나 금연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제 임신 준비하면서 부부가 오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 부인이 선생님 저 사람한테 담배 좀 끊으라고 일찍 좀 들어오라고 술 끊으라고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도움이 돼요, 그게? 일단 그 알코올 같은 경우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되게 많이 드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초성 신경의 장애를 일으켜서 발기부전이 될 수 있어요. 발기부전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또 이제 고안의 그런 환경을 좀 변화시켜서 정자 생성을 조금 이렇게 뭐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술, 담배 그런 거는 조금 가급적 끊으시는 게 좋고 담배 안 펴요. 저 전담 뭐 내지는 저 술은 안 마셔요. 뭐 무알코올성. 근데 무알코올이라고 해서 0%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무알코올도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법적으로 뭐 1% 이하, 뭐 국가마다 다른 1% 이하 정도면은 뭐 그렇게 표시되는 거 그것도 완전히 0은 아니거든. 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엄마들이 막 임신하고 있을 때 여름에 너무 막 답답할 때 그때 노날콜 그렇죠. 한번 정말 더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시원한 맥주 한 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날콜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탄산수 그럴 때는 이제 탄산수에 맞아도 과일 일단은 짜서 그렇게 노날콜도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네. 사실 임신을 하면 이렇게 입맛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던 음식도 갑자기 안 먹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안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먹고 싶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아주 역해져가지고서는 난 전에는 네. 담배 좋아하는데 담배 싫어. 내지는 나 전에는 술이 되게 땡겼는데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땡길 수도 있지. 아, 반대로? 더 땡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산모분들이 이렇게 뭐 내가 술을 못 끊거나 담배를 못 끊거나 그러면 건강에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되게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렇죠. 내가 엄마가 맞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정신 상태가 이렇지?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원래 중독이라는 게 못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제 친구 중에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가 잘 나오게 하려고 맥주를 한 캔씩 또 어디서 그럼? 친구 있어. 그 진짜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난생처럼. 나는 그러니까 곰탕, 네. 그런 거는 들어가지만 우족을 구워 먹는다는데 맥주는 그냥 갈증 나서 드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거는 내가 네. 어쨌든 내가 임신 중에 내가 술을 마시면 나의 복중 태아도 술을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내가 술을 마시면 모유로 술이 분비가 나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 그거 안 안 되겠네. 되는 거죠. 당연히. 아. 모유의 양은 늘릴 수 있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애가 어쨌든 술을 먹는 애가 술을 거예요? 마시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일단 모유 수유할 때도 술 마시는 건 안 마시면 되는 안 되죠.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정 마시고 싶다 하면은 마시고 뭐 하루 정도는 그래도 수유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짜놓고. 짜놓고 어차피 분비가 되니까. 왜냐면 약 먹거나 그럴 때 이 약은 이제 수유부들한테 약 처방 같은 거 할 때 이 약은 그냥 먹으면서 저기 수유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릴 때도 있고 네. 수유하시면 뭐 약을 다른 걸 쓰기도 하고 꼭 써야 되는 약 같은 경우는 요 약 먹는 동안은 수유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먹은 약들은 어디론가는 분비가 돼요. 뭐 소변으로 나오건 땀으로 나오건 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즙으로도 당연히 분비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술은 당연히 안 되지. 오늘 당장 전화해야겠다. 좀 말라고. 탄산수. 탄산수에 과일즙.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네. 좋겠죠. 반주라는 기준이 사람이 참 달라요. 저도 네. 이제 술자리 좋아하고 그러긴 하는데 한 잔만 마셔야지 그러고 나서 한 잔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뭐 두 잔이 뭐 한 병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끊으시는 게 그렇게 좋고 뭐 요즘에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뭐 술 마시라고 권하는 상사는 별로 없잖아요. 저 네. 술 안 마셔요. 뭐 집에 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막 술을 강권하는 그런 분위기는 네.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제가 임신 준비 중이에요. 뭐 임신하려고 해요. 뭐 임신했어요 하는데 술을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마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조금 자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어린 후배들에게 그 술을 끊는 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끊어봐서 그건 알 수가 없지. 나는 임신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저도 이거 숙제네요, 어떻게 숙제. 끊죠 이거를? 숙제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좋은 걸 끊지? 조금씩 줄이고 술을 다 저희 집에 갖다 드실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 집에 술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는 족족 다 마시는. 그쵸. 네, 오늘은 어쨌든 그 임신 중에 임신 내가 알았는데 그때 뭐 술을 마셨다. 그렇게 이제 아신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부터 당장 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전에 마신 거는 뭐 이미 마신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임신 생활 또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엄마가 모르고 먹거나 핀 거는 아이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또 듣긴 했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진짜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기가 그때는 엄마가 몰랐으니까. 아가야, 엄마가 몰랐단다. 그러니까 이제 수유를 할 때도 응. 우리 맥주도 먹지 않는 걸로. 그리고 네.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응. 하겠습니다. 그 댓글로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세요. 저도 준비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